안녕하세요, 선생님들. 한 주 잘 지내셨어요?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자이자 행복한 교사 노주원입니다.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제 책이 다음 주 금요일 7월 8일 정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. 와, 저만 너무 기쁘죠? 선생님 많이 기다리셨죠? 저는 진짜 목이 빠진 줄 알았어요.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. 근데 이제 예정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제 책이 이제 출간될 것 같고요. 오늘 이 내용도 사실은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학교에서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 직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저는 학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1년 동안에 어떤 우리가 수업과 학급 운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업과 학급을 운영할 때 이게 잘 진행이 되려면은 사실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럼 선생님들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? 네,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3월입니다. 그러면 왜 3월이 골든타임이 되어지는 것일까요? 아이들의 문제 상황이 아직 학생들의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되기 전이라는 것이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, 빠르면 거의 4월부터 바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. 그럼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연히 지적을 받게 되겠죠. 지적을 받게 되면은 이제 낙인 찍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미 나는 낙인 찍혔어. 나는 이미 이제 담임하고 좀 틀어졌어. 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럼 당연히 더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또 지적을 받고, 그럼 또 낙인을 찍히고, 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,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골든타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, 이 문제 상황이 발생되기 전인 학기 초, 이 3월에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단 문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이미 발생되고 지적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면은 사실 아이와 관계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 3월 학기 초에 아이와 좋은 관계를 먼저 맺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면 3월 초부터 모든 아이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? 사실 그러기에는 여건상 좀 어려움이 많죠. 일단 어떤 아이들이어야 되냐면 선생님, 눈빛을 피하는 아이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. 일단 눈빛을 피한다는 아이들, 이렇게 눈치를 보는 아이들, 이런 친구들은 좀 말썽을 많이 그전부터 부렸거나 또는 아니면 오히려 왕따를 좀 당하고 있었거나 이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좀 면밀히 보셔야 되고요. 또는 이미 이름을 알린 친구들이 있습니다.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정보가 있으시잖아요. 그럼 이름을 알린 친구들은 미리 알아두셨다가 빨리 그 학생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. 또는 수업에 들어갔을 때 좀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언어가 조금씩 나오거나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좀 반항의 눈빛이 있는 아이들도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저희가 이렇게 3월 초에 빠르게 이 아이들을 먼저 파악을 하는 이유는 초장에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그거와 반대로 그 아이들을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거든요. 왜냐면 선생님이 어쨌든 문제 상황으로 나랑 맞닥뜨릴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을 미리 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일단 선생님과 조금 더 친밀해졌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이제 아이와 관계를 먼저 좋게 해놓게 되면은 혹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가 골든타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답이 되겠는데요. 문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아이가 선생님과 좀 더 친밀해졌다는 느낌, 아이와 좀 더 관계를 좋게 맺어놓게 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,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, 사실 문제를 안 일으키면 좋은데 결국 문제를 일으킬 아이들은 나중에 일으키더라고요.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최대한 이 문제를 일으킬 수, 한 학기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이 골든타임의 가장 핵심이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3월에 아이와 최대한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아이와 관계를 좋게 맺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3월에 많이 놓치세요. 놓친 이유는 우리의 어떤 학교의 체제, 시스템이 사실은 이런 거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두 이렇게 좀 많이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.
뭐 예를 들면 뭐 바로 또 한 2주 차에 집단 상담 들어가셔야 되고요.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학부모총회 있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교실 환경 만드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도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여기저기 또 회의에 막 불려가셔야 되죠. 그다음에 메시지 막 폭탄 오죠.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3월은 정말 이 거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이제 4월에 갑자기 아이들이 문제를 막 뻥뻥 터뜨리기 시작하면 이제 4월에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게 된 거죠. 그러면 이제 사실은 관계가 잘 문제 상황에서 맞닥뜨리지 않고 그 전에 이미 관계가 잘 맺어진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3월에 사실상 이런 거실 환경 조성보다는 물론 이거는 안 할 수는 없겠죠. 안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꼭 뭘 기억해야 된다? 이 미시적 관계를 조성해야 된다는 이 골든타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몇몇의 아이들은 미리 이 문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선생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럼 그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? 그런 의문이 드시죠? 결국 how,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말인데요. 아마 스님들께서 어떤 스킬이나 팁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스님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렇게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좀 문제를 많이 만드는 아이들은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. 그 얘기는 뭐예요? 결국 진심과 믿음과 긍정입니다. 내가 이 아이에게 진심으로 대하려는 마음,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믿으려는 마음, 그리고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그 마음이 일단 스님에게 장착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스님의 말과 행동에서 그 아이를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 뻔질한 말로는 아이는 금방 눈치채요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지만 선생님 말과 행동으로부터 그 아이에게 어떤 믿음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 결국에는 여기서 또 미래지향적 언어가 필요합니다. 미래지향적 언어가 필요한 것들이 지난번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의 골든타임,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, 이럴 때 이제 미래지향적 언어가 필요한데요. 그럼 과연 미래지향적 언어는 무엇이냐? 이거 앞으로에 대한 너와 나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언어들이 미래지향적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일단 선입견이 없으셔야 돼요. 네가 작년까지는 얼만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말썽을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거야.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그리고 너가 만났던 그 전에 스님들과 나는 다를 수 있어. 너에 대한 믿음과 너에 대한 기대와 우리 사이의 좋은 관계에 대한 그와 같은 나는 믿음이 있어 라는 것을 넌지시 부담스럽지 않게 전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러려면 뭐 그 아이를 조금 더 이제 어쨌든 문제 상황이 발생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도 사실상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. 아무리 말썽을 많이 피우고 많이 찍혔던 친구들도 나도 선생님과 학교 생활을 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지금 내가 너 그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어.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선생님 좀 도와줄래? 잘했으면 뭐 먹을 거 젤리도 하나 주시고 어쨌든 아이의 마음을 여셔야죠. 근데 여기서 뭐 젤리 주고 해서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스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나는 너를 그렇게 문제 아이로 바라보지 않겠다라는, 그리고 그동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미래지향적, 앞으로는 우리 사이에서는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스님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. 사실 스님이 오히려 그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좋은 관계가 지속될 것을 나는 믿고 있고 기대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선생님들 결국 미래지향적 언어에는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언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.
어쨌든 선생님들, 이 3월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나의 학급 운영이나 수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친구들에게는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3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선생님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들 감사합니다.